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다양한 혜택과 복지에 대해 솔직하고 과감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본다. 안녕하세요. 스마일 토크 진행을 맡은 K 과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제회 회원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유용한 저축 방법인데요. 제 양옆에는 이 주제에 대해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초대 손님이 앉아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저축 씨와 장단기 씨는 사실 부녀 관계세요. 교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가장 유용한 저축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요. 장저축 씨는 장기저축급여가 가장 유용한 저축 방법이라고 주장하시고요. 장단기 씨는 고금리 단기적금과 재테크를 주장하시는데요. 제가 키워드를 하나씩 드리면 키워드에 맞게 각자 자유롭게 의견을 펼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토크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금리인데요. 먼저 장저축 씨가 생각하는 장기저축급여의 금리에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장기저축급여는요, 연복리 세전 4.90%는 높은 급여를 자랑하는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오, 4.90%라면 확실히 시중은행의 적금 상품과 비교해도 꽤 높은 금리네요. 그렇죠. 근데 잠깐만요. 지금 4.9라고 하셨는데 요즘 은행에서 저 같은 청년 세대들을 위한 한 6%대 고금리 단기 적금 상품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건 단기 상품이고 청년 한정품이잖아요. 나 같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장기저축급여가 딱이죠. 이거는 저희 청년 세대들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 같은 청년 세대들은요, 아니 부모님 세대 부양을 해야 되지? 내 미래도 생각해야 되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래 저축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냥 은행에서 단기적으로 저축 상품 가입해서 목돈 만들고 그 목돈으로 뭐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내는 게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자, 두 분 진정하시고요. 첫 번째 키워드를 기준으로 금리만 딱 놓고 보면 장단기 씨가 말하는 6%의 단기 적금에 좀 더 흥미가 갑니다. 하지만 원천징수가 되는 이자 소득세는 적금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이 효과를 계산하면 장기저축급여의 현재 급여율과 0.1% 수준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장기저축급여 관련해서 복리나 종합과세 같은 다른 장점은 빼고 실제로 적용되는 금리만 얘기하자면 이번 금리 키워드는 무승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저축 기간에 따른 수익률과 관리의 편리성입니다. 먼저 두 분은 어떤 저축 기간과 수익률을 목표로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은데 장단기 씨부터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같은 MZ세대들은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수령액이란 거에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것도 잘만 투자를 하면 목표 금액을 완성시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매년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위험 요소가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모여서 정보 공유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단기 적금이나 주식, 펀드 등은 아무래도 수익금이 눈에 바로바로 보이니까 미래를 대비하면서도 현재의 즐거움을 찾는 젊은 세대들에겐 매력적일 것 같네요. 그치만 주식이나 펀드 등은 매년 항상 수익을 내기만 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수익률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역량을 조사하고 공부해서 투자를 하면 시장 수익률 대비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이거 저는 되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수익을 낼 때는 많이 내지만 또 잃을 때는 그만큼 많이 잃는다는 것도 아셔야죠. 10년 동안 매년 벌기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최근 뉴스 기사를 봤는데 국내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주식형 액티브 펀드의 10년 누적 수익률이 약 34.39%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저축급여의 10년 수익률은 현재 기준으로 61.34%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펀드 매니저를 초과하는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매년 이건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펀드 매니저들도 직업으로 공부를 하고 자금 운용을 하는 사람들인데 시장 수익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저축급여의 절반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장기저축급여는 1년 휴가 없이 수익률이 보장되는 데 비해서 주식은 잃을 때도 화끈하거든요. 네네, 두 분 진정하시고요. 사실 저축 기간 설정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장단기 씨는 미혼인데다 당장 목돈 나갈 일이 없으니 리스크가 있어도 돈을 모으는 재미를 추구하시는 것 같고, 장저축 씨는 퇴직을 앞두고 있으니 노후 준비를 위해 안정성에 비중을 두고 차근차근 저축하는 것을 추구하시고요. 맞아요.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떨어질 리스크가 1도 없으니 얼마나 든든한데요. 게다가 한국교직원 공제의 일반 회원 자격도 부여받아서 각종 대여 제도와 다양한 복지 혜택, 제휴 서비스들도 잘 이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축 기간에 따른 수익률 측면에선 각자 처한 상황이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찬반을 가르긴 무리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리의 편리성 측면에서 장기저축급여는 어떨까요? 장기저축급여의 또 다른 장점이 바로 가입 후 퇴직할 때까지 매달 급여에서 가입 금액이 자동으로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장 확인만 하면 될 뿐만 아니라 따로 신경 쓸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관리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장기저축급여가 조금 더 편리할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10년이나 20년 정도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려면 뭐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만기 때마다 뭐 비교도 해야 되고 동향 파악도 하긴 해야 되니까. 그치. 단기저축은 만기도 빨리 오니까 그때마다 신경 써야 하고 주식이랑 펀드도 매번 공부하랴, 정보 공부하랴. 얼마나 바쁘겠어. 거저먹기만 하는 일은 없으니까 올해도 열심히 해서 수익을 봤다고 해도 내년에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지 않을까? 뭐 아무래도 뭐 아버지 같이 이렇게 뭐 귀차니즘 이러신 분들은 뭐 재테크 같은 게 단점 투성이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장단기 씨, 이번 키워드는 패배를 인정하십니까? 네,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안정성과 유동성입니다.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 장기간 저축을 하는 게 되려 위험도가 높아지진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근데 뭐 주식이나 저축이나 오래 보면 위험도가 있다는 건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금융위기 같은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장기저축급여는 그렇지 않아요. 장기저축급여의 여러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일반 저축보다 안전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장기저축급여는 예금자 보호법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서 안정성이 보장되거든요. 금액 한도 없이 정부에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독보적이고 소득세율도 요만큼뿐이 안 되거든요. 장저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기저축급여가 확실히 안정적이네요. 그렇다면 장단기 씨, 재테크는 어떤 안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안정성만 놓고 보면 사실 주식보다는 장기저축급여가 좀 낮기는 해요. 근데 저도 유동성 면에서는 할 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유동성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게 아무래도 주식 같은 경우에 좀 우량주에 투자를 하면 큰 손해 없이 수익을 계속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할 때마다 막 금방금방 꺼내서 써도 돼요, 이거를.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예금 형식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목표 금액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되게 유동성이 큰 편이거든요. 유동성, 장기저축급여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죠. 장기저축급여는 회원 개인의 상황과 무관하게 공제회에서 꾸준히 투자해서 안정적인 계단식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공제회 회원이 아닌 일반 개인은 급존이 필요하면 주식이나 펀드가 손해인 경우라도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투자금을 빼야 하지만 공제회에 나입하면 이 장기저축급여를 담보로 해서 잠시 대여했다가 갚으면서
복리 효과를 유지시킬 수가 있고, 갑자기 목돈 나갈 일이 생겼을 때는 청구를 하면 원금 이상을 돌려받으니까 유동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니 뭐 그럼 또 주식은 10%씩 뭐 이렇게 오르고 하긴 하거든요. 에이, 요즘같이 경제가 불안정한 세상에 우량주라고 마냥 오르기만 할 것 같냐? 분명 안 좋은 순간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언제 올 줄 알고. 그러니까 요즘같이 경제가 불안정하니까 수익이 났을 때 금방금방 이렇게 빼서 쓰자는 거죠. 에이, 그건 수익이 났을 때만 해당되는 거지. 부저 누르고 얘기하세요. 에헤이, 아휴, 두 분 욱하는 건 부전 여전이네요. 거참. 제가 생각했을 땐 말이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 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한국교직원 공제회 회원에게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등을 고려한다면 두 분처럼 교직원의 입장에선 장기저축급여만큼 메리트 있는 저축 상품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안정성이나 유동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시장 상품보다는 한국교직원 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는 압도적인 선호도가 있죠. 그러니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데도 약 90만 명의 회원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키워드에선 장저축씨가 이긴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가장 유용한 저축 방법에 대해 3가지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장저축씨가 우승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승자에게는 20초 동안 우승 소감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저축씨, 우승 소감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승 소감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2천만 원 초과 시 소득세 분리과세라든가 다양한 혜택들 등등 얘기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좀 아쉽네요. 장기저축급여는 연복리 세전 4.90%의 한국교직원공제회 일반 회원 자격으로 각종 대여 제도와 복지 혜택, 제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만기 시에 높은 실수령액을 받는 데다가 매달 급여에서 가입 금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니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교직원 여러분, 장기저축급여로 안정적이고 넉넉한 노후자금 손쉽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저축씨와 장단기씨를 모시고 가장 유용한 저축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우승자인 장저축씨가 강조한 장기저축 급여가 궁금하신 분은 더케이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튜브에 관련 영상이 올라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스마일토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